더뉴스 2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민주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이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시정연설은 헌정사의 남을 자기 부정의 극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혐의를 부인해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김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어서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약을 통조림에 담아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가 공급됩니다. 또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서 낮은 분양가와 장기 저리 모기지를 제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BQ.1에 국내 검출률이 증가했습니다. 7차 대유행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부는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을 성인 전체로 확대하고 백신 종류도 3개로 늘렸습니다. 어젯밤 큰 불이 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시장 안에 있는 상가 150여 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불에 타는 큰 피해가 났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쪽짜리 시정연설이었죠. 제1야당이 불참한 첫 대통령 시정연설을 놓고서 여야는 오늘도 내탁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 30여 년 헌정사의 관행이 어제부로 무너졌다면서 국회를 위해서라도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화살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야당은 헌정사의 남을 자기 부정의 극치였고 협치와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다면서 책임을 대통령과 여당으로 돌렸습니다. 타협이 실종된, 또 정치가 실종된 전국 속에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이 초유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반쪽 시정 연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치인 어느 누구도 네 탓이 크다라는 말만 했지 자기 성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후한무치한 대통령, 적반하장의 참모들,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헌정사에 남을 자기 부정의 극치였습니다. 협치와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습니다. 대신 대결과 적대 정치를 지속하겠다는 뜻만 분명히 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유감은커녕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을 보탰습니다.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 또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을 놓고서 여야 간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예산 정국의 앞날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또 김건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의원님은 어제 시정연설 본회의장에 가셨을 거고요. 네. 야당 의원들이 169명 네. 불참했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저께? 야당 의원 없이 시정연설. 그 헌정사상
지금 그렇게 제1야당이 네. 시정연설에 이제 불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죠. 87년 개헌 이후에 지금 30년 동안 이어졌던 이런 관행이 그걸 무너져 내린 것인데요. 예. 이제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시죠. 왜냐하면 예.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예산안의 내용, 기본적인 방향을 또 설명을 하시고 네. 또 그 이외에도 또 국정의 여러 가지 뭐 경제, 안보, 복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의 방향을 이제 설명하는 자리라 네.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같이 경청을 하고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협치가 이제 실종이 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야당의 요구 사항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욕설 논란 관련한 뭐 네.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입니다. 예. 뭐 사과도 사과지만 이제 제일 얘기했던 게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특검 요구도 두 번째 있었죠. 그래서 예. 결국은 그 속마음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는 칼끝을 멈춰 주십시오. 네. 사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제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답을 하겠습니까? 요구 사항은 수용할 수가 없다. 특검을 예. 할지 말지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예. 여야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라. 이제 이것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 수사를 예. 결국은 중단하려는 그러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제의 그 불참, 그 시정연설 불참은 이러한 그 정치적인 지금 이런 사건을 네. 사건을 결국은 이제 정치화하고 결국 방탄 국회로 좀 만들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이야기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원희 의원님은 대통령 시정연설 매해 들으셨죠? 네. 예. 근데 이번에 참석할 수가 없었죠. 당론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의 시정연설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예. 네. 야당의 마음은 왜 몰라주시나 이렇게 두 말씀드리고 가지 싶고요. 요구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구 사항은 네. 사실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성의 표시를 요구한 것 정도죠. 예. 근데 성의 표시도 이제 안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헌정 사상의 관행이 무너졌다. 뭐 헌정 사상 최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네. 이 XX 바이든 쪽팔려 뭐 이런 말 해가지고 외교 참사를 일으킨 현직 대통령도 헌정 사상 처음이고요. 또 한 걸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의 청력을 시험한 대통령도 처음이고요. 네. 또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시정연설 전날 야당 당사를 침탈하는 그런 대통령도 처음이셨고요.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예. 그리고 그래 놓고 나서 국회 연설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들어가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국회 협력을 요청하셨대요.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국회 협력은 그럼 협력이 여당만 절실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당의 협력만 있으면 된답니까? 그러면 야당은 이 상황에 대해서 고분고분 순순하게 이렇게 야당이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걸 기대했다면 헌정사상 너무 순진무구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국회가 국민의 신뢰가 약해질까 걱정하셨던데 사실은 이미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버린 윤석열 정부를 먼저 걱정하시는 게 답이겠다. 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이 상황에서 지금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는데 예.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이러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 불가분한데 네. 그러려면 야당한테 협조를 구했어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야당 탄압하면서 협조하라고 하는 이 이중적 모습에서 우리는 참 답답하네요. 네. 야당도 도와주고 싶은데 야당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멈춰주세요. 저는 그렇게밖에 들리진 잠깐만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멈춰주세요라고 들린다는 게 이제 또 그것도 전주의 과하죠. 의원의 의견이거든요. 예. 그것도 과하죠, 사실은. 지금 이재명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딱 하나 고발되고 있는 그거 하나잖아요. 그 뭐죠? 그거 뭐 국회의 허위 증언? 예, 저기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그게 크게 무슨 이재명 당대표의 미래에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이유로 사실은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를 뒤집어 보자는 얘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을 사과하라가 먼저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좀 두 가지 좀 잡겠습니다. 먼저 외교 참사가 대통령 발언으로 외교 참사가 일어났던데 무슨 외교 참사가 나왔습니까? 미국이 뭐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까? 오히려 미국이 그러면 그걸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러면 제 난리가 발언 나죠. 중이고요. 예. 그런데 아니, 미국이- 미국 네, 국무성에서는 여기 말씀 듣고, 이렇게 그 바이든 대통령도 신뢰관계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 난리가 난 건 오히려 그 정확하지도 않은 네. 이 보도로 인해서 그 자막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 국민을 정말 귀대기 테스트를 시킨 이 편향적인 네. 이름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보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 참사가 그게 한 난 가지고, 부분이 없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이것을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앙당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중앙당사로 지금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는 것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야당 탄압으로 그 몰아가려는 이런 정치 몰이인 것입니다. 이게 민주연구원과 그 민주당 이것은 별개의 기관이에요. 민주당사 네. 8층에 민주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이야기하는 가져간 거죠. 예. 것은 민주연구원에 있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은 물건을 가져간 민주연구원,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김부원장 자꾸만 사무실이죠. 예. 야당 탄압이다. 어떠한 그런 개인 뭐 비리라고 하면 더더구나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예.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돈은 그러면 김용 부원장이 뭐 개인적으로 쓴 돈 아닌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런 개인적인 비리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왜 그 김용 부원장의 압수수색을 이렇게 비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네. 이 야당 중앙 당사에 대한 예. 압수수색은 아니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되짚겠습니다. 그 반박을 예, 그대로 말씀해 해볼게요. 주세요. 외교 참사가 아니라뇨.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그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네. 발언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서 공문 보내면 어떡할 뻔했어요. 당연하게 미국에서는 덮어주는 거죠. 네. 대신 미국의 언론들이 나섰죠. 뭐 영국의 언론과 미국의 언론, BBC라든가 CBS가 나서서 굉장히 희화하고 여러 기자들이 그것을 리트윗하면서 우리나라를 망신시켰습니다. 안 보입니까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그 외부 네. 다른 나라의 외국 언론들의 흐름이 안 보이십니까? 두 번째, 네. 잠깐만 두 번째. 중앙당사 압색은 그러면 민주연구원이 8층입니다. 그럼 우리 당사 안 지나갑니까? 예. 그리고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는데요. 압수수색 왜 합니까? 피의자의 그 범법 행위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압수수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김용은 예. 10월 11일 날 임용돼서 네. 3시간 근무한 게 답니다. 회의 나온 게. 거기서 그 직무를 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컴퓨터도 자기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아니에요. 검찰도 알고 있었어요. 예. 즉, 그 컴퓨터에서는 김용의 활동, 피의자의 범법 행위를 밝힐 수 있는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예. 왜 온 겁니까? 야당 망신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야당 망신주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방송이라고 해도 네. 미국이 알고서 지금 바이든을 언급을 했는데 알고도 모른 척했다. 이것은 아니, 너무 알고도 과하고요. 모른 척했다가 아니라 과하고 덮어줬다고 이거는 무슨 그랬어요. 기본적인 팩트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 아니, 두 번째는 네.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언론이 계속 쓰기 때문에 예. 미국 언론이 받아 쓴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미국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면 이제 그거는 정말 정확한 팩트가 뭐 아니라는 양심 있는 분들은 말씀을 그래서-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잠깐만 제 네. 발언 중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의 그러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서울대를 그러면 들어가야죠. 그럼 이게 조국 교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지 이게 서울대에 대한 압수수색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이 민주당사에 있다는 것이지 이게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압수할 그런 대상 그리고 압수할 소재지 이런 것을 가려서 얘기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지금 것입니다. 뭐 시정연설 불참 배경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듣고 있는데요. 외교 참사 논란까지 지금 근데 얹었습니다. 딱 하나만 예. 말씀드릴게요. 전 국민의 70%가 이 XX 바이든 예. 쪽팔려서라고 들어요.
그 70%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 좀 기억해 줬으면 그렇기 좋겠어요. 때문에 자막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혼란을 네. 겪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논란은 여기까지 듣고요. 아직도 이슈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일단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도 등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이재명 퇴진론 반대한다, 동의 못한다, 민생 투쟁으로 저항하자 이렇게 나섰네요. 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좀 박지원 대표님이 말씀의 기본은 그 야당 탄압 국면에서는 네. 야당의 모든 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맞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고요. 네. 민생 투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취지까지 제가 다 알진 못하겠어요. 근데 네. 다만 민주당은 한결같이 지금 경제 위기고 민생 위기니까 여야가 네.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돌파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결같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김진태 지사에 의해서 레고랜드 2천억대에 대한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인해서 지금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레고랜드 얘기 좀 이따 하려고요. 그래요? 예. 전주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특검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특검에 대한 입장은 확실한 거죠. 국민의힘은 절대 특검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특검이 왜 이제 그동안에 됐냐를 생각을 해보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수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오히려 그동안에 뭉개졌던 수사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결국은 저는 이것도 이제 방탄 특검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니, 수사의 대상인 사람이 특검하자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대장동 비리랄지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지금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 지금 그 김용이 누구냐? 분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측근이라고 스스로도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선 자금으로 좀 받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몰랐는지 알랐는데 이것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당연히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에 사실 작년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대장동 특검을 9월 23일에 발의를 했죠. 예. 상정조차 법사위 안 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내세웠던 논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특검이라는 거는 법안 자체를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서 상정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발의한 거를 어떻게 상정을 네. 하냐 이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민주당이 한 그 말을 되짚어 보면 예. 이것은 저희가 특검 받을 수 없다. 저희한테 받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자, 뭐 과거 야당 얘기, 의견도 들어야죠. 과거 얘기하셨으니까 과거로 도대로 가겠습니다. 과거에 국힘에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가 지금같이 똑같이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때 끝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는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하라고 피켓 시위를 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자, 그러면 대선 당시부터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때 이재명 후보가 동시 특검을 하자 그러면 본인의 저축은행 비리,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비리 의혹, 세 번째 장모님의 땅 투기 의혹 비리 의혹 이 세 가지를 대장동까지 합쳐서 네 가지를 동시 특검하자고 그랬더니 미적거리시면서 뺍니다. 그때부터 빼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더니 마지막 TV 토론 날이요. 대선의 마지막 TV 토론 날 이재명 후보가 그걸 겁니다. 동시 특검하자. 예. 그리고 책임지자. 당선되더라도 책임지자. 동의해라. 두 번 세 차례 밀어붙이는데 네. 거기에 얼머무리면서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미 국민들은 그 상징적인 장면에서 네. 이미 국민들은 진실의 일단을 봤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 아니 하나만 더 네, 얘기할게요. 말씀하세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즉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고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장관의 말이죠. 예. 하셨는데 그러나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언 유착 사건 있죠. 채널A 예. 뭐 의혹 사건 터졌을 때 과거에.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에 관련 있다면 그 수사팀부터 수사가 받을 필요 그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필요가 예. 없다. 이렇게 한동훈 과거 발언들 법무부 다 소환이 되고 장관이 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도 과거 했던 발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검을 받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투명하게 국민들의 의혹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그럼 주장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특검 얘기는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법안은 발의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만들고 발의- 있어요? 아니 예전에 같이 국민의힘도 발의했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법안을 보면 법사에서 논의하면 제가 됩니다. 알고 있는 바로는 상설 특검을 이제 주장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뭐 그거야 또 있는데요. 바뀌면 되죠. 상설 특검은 뭐냐면 대통령한테 지명권이 있어요. 특검 지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면 상설 특검은 대통령에게 이제 그 지명권이 있는 거고 예. 지금 일반 특검은 아직은 그 특검의 법이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말을 바꾸는 게 대선 전에는 상설 특검을 상설 특검 얘기하다가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건 일반 특검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특검의 방식이 아니요, 저는 지금 그것까지는 어떤지 정확하게 예. 그거 한번 확인을 확인이 해보세요. 필요하다는 그래서 거죠?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대통령의 보는데 건 지명권이 그렇게 있는 것이고 추측해서 아니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 확인을 예. 하고 나왔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일반 특검이냐 상설 특검이냐까지 굉장히 얘기를 달라요. 들은 바가 없어요. 예. 아직 굉장히 논의된 바가 달라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논의된 바 말씀하세요. 없다. 예. 그리고 여기는 다르다라는 예, 그래서 주장이셨고요. 지금은 예. 일반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특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뭐 법안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10중 8구는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능무책임, 무대책, 산무 정권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이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 이걸로 지금 전 대한민국의 자금 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감사원 수없이 많은 그 참 어처구니 없는 감사하면서 이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경찰 이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는데요. 전재현님, 이거 검찰, 경찰, 감사원도 왜 나서지 않느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아직은 피해가 그렇게 결정이 아직 안 됐죠. 예. 그리고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달에는 예. 이렇게 못 갚겠다, 뭐 이러한 지급을 불이행, 못 하겠다, 예. 이걸 선언을 했다가 지금 21일엔 또 갚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걸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를 하려면 진짜 실질적인 미지급 사태가 발생을 해서 손해가 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너무 이제 설익은 이야기를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이 수사, 네. 이 대장동 수사를 지금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지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내로남불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성남시장 당시에 있던 예. 2010년에 본인이 그 성남시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 할 5,200억 원 이거 갚을 수 없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본인이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그 지자체장으로도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했던 그런 모라토리움은 정당하고 또 상대방이 하는 모라토리움은 정당하지 않아서 이것을 무슨 근거로 좀 수사와 어떠한 그런 그 감사원 감사까지 하는 예. 것인지 조금 이것은 너무 좀 그 본인에 대한 예. 수사를 좀 피하기 위한 쟁점물이기 본인의 예. 수사를 피하기 위한 아닌가 저는 방법. 그런 강한 의심이 제안 듭니다. 아닌가라는 주장인데요. 자,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좀 바로잡고 갈게요. 예. 이재명 시장 시절에 모라토리엄 선언한 거 맞습니다. 근데 2010년 네, 성남시장 2010년에, 됐을 예. 때요. 예. 모라토리엄이 뭐냐면 채무 이행 유예예요. 예. 나중에 갚겠다예요. 안 갚겠다가 아니라. 예. 이번에 디폴트입니다. 채무 불이행이에요. 예. 갚지 않겠다예요. 내 책임 아니다 그거. 이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갔습니까?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힘에서 좀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은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세요. 아직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우리 이제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한전하고요, 가스공사, 이른바 트리플 A 신용 등급 트리플 A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공기업들이 채권 발행했는데 안 사가요. 네. 다 유예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지방채는 거의 국채급의 신뢰 수준을 갖고 국채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사면 그것은 언제든지 갚아준다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그걸 대사준다는 약속이었는데 김진태 지사가 그걸 깨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채권 시장이 지금 아주 그냥 불안감이 극심해가지고 트리플 A의 신용 등급을 가진 공기업조차도 지금 회사채 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그래서 추경호 장관이 50조 플러스 알파, 즉 2천억으로 막을 것을 250배 더 드린 50조 플러스 알파를 들여서 유동성 자금 넣어가지고 풀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 두 가지 잡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움 선언했다가 갚았었고요. 그렇지만 모라토리움 선언했다, 저는 그 사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찬가지로 불이행이 아니에요. 10월 21일에 김진태 지사가 갚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바꾼 거고요. 아니 그래서 9월 갚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갚을지 말지를 좀 두고 얘기를 하셨죠. 잠깐만요. 그래서 아니요, 그거는 지금 제 발언 중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갚겠다고 했으니까 갚을지 말지를 보고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손해가, 저는 제가 얘기한 거는 레고랜드로 인한 손해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김진태 지사가 이 지금 안 갚겠다고 해가지고 파생된 여러 가지 뭐 금융시장의 불안정, 이것은 저도 알고는 있죠.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보면은 정부에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지금 채권 시장에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고요. 근데 50조 플러스 알파. 그런데 그거는 지금 김진태 지사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파생된 거죠. 그거를 지금 감사하고 그거를 지금 수사 촉구하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김진태 지사,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레고랜드 사태, 레고랜드의 이 부실화, 그리고 강원도가 결국 지급 보증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손해 발생이 일단은 전제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 당시 책임자였던 최문순 전 지사에 대한 이러한 입장 표명부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다 해야죠. 자,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진태 지사님이 의원 시절에 공약을 내겁니다. 레고랜드 유치를 자기 공약으로 내걸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업이 지연되니까 최문순 당시 지사한테 경고를 보냅니다. 사퇴해라. 이렇게 일할 거면 사퇴해라고 경고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승인된 이후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 사업이 승인 안 됐으면 소양강에서 뛰어내리기로 했는데 참 다행이다, 이런 글을 남겨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취임한 후에 9월 28일입니다. 10월 21일이 아니고 9월 28일 날 레고랜드의 빚 보증을 벗기 위해서 회생 신청을 하겠다. 이건 채무 불이행 선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문순 지사는 적극적이 아니었나요? 최문순 지사도 적극적이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해야 되면 조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월 5일 날 채무 불이행이 돼서 이 레고랜드가 최종 부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0월 13일이 됐는데 추경호 장관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건 강원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정부가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고, 부동산 이 불안이 사실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좋은 영향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시기를 놓쳐요. 채권 시장에 개입할 시기를 놓칩니다. 그러면서 23일 날 50 플러스 알파를 투입하기로,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한 거고, 그 사이에 21일 날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김진태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전후 사정을 알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후 사정 알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수사와 감사 얘기를 해서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아무튼 본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피하고자 지금
시선을 딴 데로 흐르려는 네, 그런 이게 의도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저는 바보입니까? 그런 그걸 다 말씀을 알아보시겠죠. 드리는 것이죠. 그거는 국민들 알겠습니다. 믿고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이었죠.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서 70개 가까운 점포에 불이 났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현장 감식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에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함께 화재 원인과 불이 컸던 이유 등을 분석하는 겁니다. 불이 난 시장에는 스프링클러 등 현대화된 자동 소방 설비가 설치돼 있었고 최근 자체 화재 점검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식팀은 화재 현장과 자체 점검 결과 등을 비교하며 소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과 상인 등을 상대로 탐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이 날 당시 펑 하는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고 건물 안에 페인트나 시너 등 일화성 물질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화재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해 실제 폭발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연발화와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8시 반쯤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반 만인 자정쯤 꺼졌습니다. 불은 청과시장 농산 A동의 창고에서 시작됐는데 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해 상점 69개가 소실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점포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2019년 기준 연간 거래 금액이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입니다. 지난 2013년 8월에도 불이 나 상점 30여 곳이 불에 타는 등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한 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오랜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 이제 만 13세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법무부 대책대로 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입니다. 현재는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인데요. 상한 기준 14살을 13살로 내리면 만 10살 이상 13살 미만이 촉법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나이인 만 13살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고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가운데 13살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처벌뿐 아니라 예방대책도 강화합니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소년원 생활실 정원을 4명 이하로 줄이고 수도권의 학과 교육이 중심이 된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늘리고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교정을 강화해 소년범에게 과도한 보호 처분은 없애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 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도 소년범 대부분이 지금처럼 소년부에 송치되고 강력범죄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두고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법 개정안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다고 밝혔는데요. 법 개정에 앞서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아동 발달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수능 기준을 낮추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를 확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관건은 개정법의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국회가 법무부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광고한 애경과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 처리에 6년이나 걸렸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시효는 단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신고가 접수됩니다.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사 SK케미칼과 판매사 애경산업이 각종 광고와 기사를 통해 마치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증거로 낸 기사 3건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며 심리적인 안정감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를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정위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났다고 결정합니다. 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김창근 SK케미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두 회사에 과징금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6년 만에야 사건 처리를 마친 건데 그동안 정부에 신고돼 피해가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만 1,000명을 넘겼습니다.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어떤 심사관 개인의 판단이라든지 그런 걸 넘어서서 저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모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6년 동안 사건이 묻히며 처벌 시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SK와 애경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시효는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조금 이렇게 신속하게 했던 부분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처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를 했고요.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신고가 지난 2011년부터 3건이나 있었지만 모두 문제가 없다고 무시했던 공정위. 위헌 결정 이후 허둥지둥 사건을 처리하며 스스로 의혹을 만든 꼴이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카카오가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기간을 127시간 30분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0일 밤 11시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서 모든 서비스와 기능을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시작된 시점은 15일 오후 3시 반쯤으로 모든 서비스가 복구되는데 5일 하고도 7시간 30분이 걸린 셈입니다. 카카오는 현재 별도로 피해 접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난 24일 기준 접수 건수는 4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장류와 음료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샘표식품은 간장 17개 제품 출고가를 평균 11.5% 올렸고 팔도는 다음 달부터 비락식혜 등 음료 8종류의 출고가를 7.3% 올릴 계획입니다. 샘표식품이 제품 가격을 인상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고 앞서 CJ 제일제당과 대상도 장류 가격을 13% 정도 올렸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올해 행사 참여 기업 수가 지난해보다 5%가량 늘어난 2,3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업체별 대표 할인 행사를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서 식료품과 생필품 특가 행사를 열고 백화점 업계는 패션과 리빙 등을 중심으로 기획전과 상품권 증정 행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침묵으로 항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환영드립니다.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하고 덥고 정의가 웬만큼이에요, 웬만큼. 이 정도면 웬만큼이에요. 이 정도면 그만하세요. 예의를 느끼세요, 예의를. 자, 90전형으로 왔어요, 90전형으로. 욕하실 분이 예의를 안 지킨 거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오늘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시라 라고 외우는 것 치면서도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것처럼 들어가서 뭐 그런 고성과 욕설, 피켓팅과 대형 현수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가가 국민에게 안치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고 정의롭다. 늦가을 정취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한낮에는 온화함이 감도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은 18도로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강원 영동에는 최고 4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 대구는 10도, 부산은 1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8도, 대전은 19도, 광주는 21도, 부산은 2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